풍경의 교육을 강해 주실 분은 현재 흥농종묘사 대표로 영농기술 전파 및 상담을 하고 계시는 이계익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가 적습니다. 아까 조합장님이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치시더니 제가 인사하니까 박수가 적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뒤에 들리나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농사꾼이신가 봐 의심스럽습니다. 전혀 농사꾼 같지 않네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에요? 네. 제가 전국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영농교육을 다니는데 표정도 밝고 옷도 틀리고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 도심 속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역시 틀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콩농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콩농사가 그냥 저절로 되는 농사가 콩농사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풀이죠, 풀. 예, 잡초하고 싸우는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콩농사가 실제 돈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합장님께서 여기 원당농협에 40톤 수매했다고 그랬거든요. 46톤이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난해 콩 재배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평균 1kg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1.5kg를 나오면은 6만 평에 1.5kg 나오면 90톤 나오면은 우리 조합장님 다 수매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1.5kg 평당 이렇게 수확을 하셔야 돼요. 이 800g 나와갖고 농사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고생만 하시고 밭에 가서 풀하고 쌈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콩농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다수확을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콩농사는 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이제 연작장애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토양만 잘 만들면은 콩농사 저절로 됩니다. 콩뿌리에는 뭐가 있죠? 콩뿌리에. 우리 안경 쓰신 사장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37,000원짜리거든요. 예, 나오세요. 이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콩을 키웁니다. 그래서 거름이 없어도 되는 게 이제 콩농사인데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다수하게 안 되지. 우리 여러분들이 뭐 500g, 800g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를 생성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잘 하려면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볼륨 조금 더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콩농사는 이제 이 파종 후 40일 제초조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때 풀하고 싸움에서 지면은 콩농사 끝나는 겁니다. 호랭이 새끼 쳐나가죠. 매일 밭에 가서 앉아있고 이 배랭이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걸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거죠.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땅속을 알아야 제대로 콩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식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뿌리가 하고 싹하고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농사꾼 아니시네. 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뿌리는 땅 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콩은 이제 땅 속을 잘 알아야 되고 모든 식물은 이제 땅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농사정 세트농법에 의하여 소일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시게 되면은 재배변율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적용을 하면 잘 됩니다. 이 콩 같은 거는 제가 아까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축분 퇴비 그거라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콩에다가 콩복합 비료는 8, 8, 9 이렇게 되거든요. 질소 인산가리가. 그 이제 질소가 밑거름에 많으면은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안 돼.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이 있어야지 이게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재를 이용한다면 땅 살리기 유기질은 50평에 하나. 종자는 엑스칼리버 이거 한 번 갖고 20kg에다가 버무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원당농협에 다 취급하고 있어요. 제 자재가.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종자에다가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착생. 이 콩농사의 정답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마만큼 착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셔야 되고 위에다가는 이제 콩이 나오면 제일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도장이 되지 않습니까? 콩을 도장 억제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평, 2000평 심어버리면은 순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은 떡잎 나오고 겉잎이 이따가 제가 퀴즈 낼게요. 그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량종자는 지금 아까 우리 접자님께서 이제 선풍콩이 이제 다수화 품종이거든요. 이 품종을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자 공급소에서 종자를 받으면 이미 소독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새총하고 버무리고 나서 새총을 말린 다음에 여기서 칼리버 골드를 20kg에다가 요걸 그냥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걸 버무려서. 그래서 파종하시면은 콩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콩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pH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H가 6.5에서 7.0 정도 됐을 때 이게 콩농사에 다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6.5에서 7.0이 돼야 뿌리옥 박테리아도 착생이 잘 돼. 그리고 이때 이제 산소 공급이 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콩농사를 지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기술센터에 가셔갖고 토양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도가 떨어지면은 산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석해라든가 이걸 누워 갖고 하셔야 되는데 소석해하고 비료하고 같이 넣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차이는 돼야 된다. 그리고 콩은 뭐냐? 이 햇빛하고 온도, 수분, 산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논트론 콩 왜 잘 될까요? 논트론 콩. 논트론 콩이 연면적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연면적이. 드물드물 심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되고 수분, 산소 이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질소 고정균 정착. 아까 이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콩은 언제가 제일 양분이 많이 필요하면 꽃 필 때서부터 이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까지 가려면은 이 아까 땅 살리기 유기질 같은 건 토양에 들어가면 6개월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엑스칼리버는 토양 내에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콩을 잘 크게 해주고요. 또 가뭄, 습해, 소금 작업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콩농사를 1.5kg 하려면 이 소금 작업 안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한 구덩이에 2개씩. 그리고 아까 같이 탭이나 비료가 충분히 들어갈 때는 콩의 제식거리가 80에 25 내지 30 정도는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기센터 교재 보면 70에 20 심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콩이 어떻게 되냐? 누가 더 잘하나 4개 버립니다. 콩은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지난해 이 가뭄 때문에 피해 컸죠. 내 동네 비 많이 오다가 콩꽃 피고 여물 나오면 비가 안 와. 그러죠? 그럼 이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 안 줬죠. 콩꽃을 틀에서 물방울이 줄줄 흐를 정도가 내 콩은 다 수확합니다. 근데 이때 물을 꼭 주셔야 돼요. 그 여기 있는 농콩은 안 심잖아요. 농콩은 안 심으니까 습해는 큰 걱정이 없죠. 이 소금 작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일로 전환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연면적 확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죠. 콩농사 1.5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이 1.5kg 생산이 왜 안 돼? 여러분들 지난해 1kg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1kg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을 왜 할까,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뭐 도시가 다 돈 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돈들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 예? 표정들 보니까 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농사 짓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면은 교육하고 문 바깥에 나가면 실천 안 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면 제 신뢰도라든가 관계라든가 메시지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변화와 혁신과 자극과 교육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 조합장님이 3일 동안 왜 여러분들 모셨겠어요? 여러분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조합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셔야죠. 그래서 이제 평당 이제 1.5kg가 생산되면은 여기는 5,000원씩 준다며요. 이 정부 수매 가격이 4,800원 아닙니까? 5,000원씩 주면은 여기 4,800원씩만 받아도 72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1.5kg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5,000원씩 하면 75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근데 1kg 생산하게 되면은 480만 원밖에 안 나와. 콩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생산비가? 평당? 한 2, 3천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장님은 농사 다 순사사 하시나가? 조합에서 많이 개조가. 예? 1,000원? 예, 맞습니다. 1,380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제가 후하게 잡아갖고 사람 사세라고 2,000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2,000원을 잡아도 평당 520만 원이 나와. 1.5kg 생산하면은. 근데 1kg 생산하시는 분은 28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520만 원 나오시는 분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280만 원 하시는 분은 마이너스 통장 채우기가 바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5kg를 생산하셔갖고 우리 조합장님이 콩 좀 팔기 좀 어렵게 한번 만들어 드리자고요. 이제 기후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콩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는 그 결과가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때 제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충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에 이제 잦은 비에 평년보다 높은 온도에 병균이 이제 급속히 발전해 갖고 이제 많이 생기죠. 옛날에 없던 불병도 생겨버리고 또 웬 노린재는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런 것들, 이런 피해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많다. 그래서 이제 병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은 예방도 쉽겠죠. 땅 속에 병균이든가 질소 성분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석회가 부족할 때 이런 녹균병이라든가 콩의 잎 마른 병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불 마른 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방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콩 심기만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떤 사람은 풀도 없고 깨끗이 되는데 우리 밭만 풀이 많아. 이게 문제죠. 콩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배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스테리하고요. 심을 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콩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산소 공급이 또 잘 돼야 돼. 진 땅에다 심어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베네병신입니다, 그거.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예? 우리 사장님 손을 들어야 제가 선물 드려요. 제일 먼저 제가 보이니까 이거 하나 드릴게요. 37,000원짜리. 올해 농사 잘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가뭄 배수 이걸 잘해야 되죠.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단위 면적당 수확을 2배를 내시면 돼. 올해 1.5kg만 캐시면 수확하시면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 수확할 수 없다. 콩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우리는 때만 되면 심는 콩농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투자. 그래서 아까 콩에는 비료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퇴비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라든가 거기 없으면 이 땅 살리기 위를 50평에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완숙 퇴비하고 파종 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분 콩을 심어서 3일에서 5일 안에 싹 나와 버려야 돼요.
그때 제때 안 나와버리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콩 농사 재배 조건이 있겠죠. 콩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침대만 과학 아니에요. 농업이 더 과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 시비해주고 이제 적정 이러고 해주시고 배수 관리 잘 해주시면 되고요. 노력을 하면 겁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콩농사. 오늘은 제곱이 되는 콩농사 한번 지시는 겁니다. 콩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콩을 2배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전라도 가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콩농사가 이렇게 심습니다. 전라도는 이제 평당 이제 이렇게 1200평에 3000평에 이렇게 3900kg 나오거든요. 1.3kg. 잘하시는 분들이 1.5kg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논농사 지시는 분들은 직불까지 받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직불제를 이제 논직불제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kg만 생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콩농사 정답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서 아까 종자 처리할 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버무려서 파종하시고 토양 속에는 유기물 함량이 높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전라도에 밀 득구리를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밀집을 이제 파쇄 놓고 심으니까 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이 가뭄에도 이게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잘 되죠. 배수 관리도 잘해요. 이런 분은 한 분이 4만 평, 5만 평씩 심습니다. 콩들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대대로 여기를 심고 있고요. 이 집에는 봐봐요. 콩은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났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콩 심고 나서 물을 댄 거예요. 가물다고. 물을 대고 비가 와버리니까 콩이 여기 흙이 다져지니까 이 속에다 골아버린 거예요. 이거. 이건 다시 심어야 됩니다. 다시 심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콩을 심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콩 심고 나서 제초제 주는 게 가장 문제죠.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조리기 피제 이 새총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버무리십니다. 버무려 갖고 이게 끈적거리니까 말리고 나서 요걸 갖다 요게 30g밖에 안 돼도 여기에 갖다가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을 하면은 발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요것도 파에다가도 요거 쓴 거 안 쓴 거 25일 만에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마늘도 이렇게 뿌리가 차이가 나고요. 이거 뭐예요? 콩이죠. 이 콩뿌리가 몇 개예요, 이게? 이 콩이 이게 12일 된 거거든요. 이 콩보다 이 뿌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뭄 탈까요? 가뭄 안 타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서는 가뭄 때문에 또 문제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하면은 콩보다 뿌리가 더 2배 더 길습니다. 그리고 이 콩뿌리에는 이제 이게 한 15일만 되면은 뭐가 되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콩이 이렇게 매달리죠. 예. 요거 퀴즈 하나 낼까요? 이따가 내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요거 몇 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뿌리거든요. 한 뿌리가 이게 몇 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 콩이? 200개. 정확하게 하셔. 200~300개면 이게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 80개 아닙니다. 또요? 200개. 또? 예? 150개 아닙니다. 예? 200개? 200개. 200개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잡아보세요. 230개. 아, 우리 사장님. 2개 틀렸습니다. 228개 같아요. 이게 228개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연면적 확보가 잘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3개씩 딱딱 베겠잖아요. 그래서 콩농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콩 1200평 일반 농법과 콩농사정 세트 농법인데 일반 농법을 지면은 이게 전라도 이제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이 1,300원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제 흑농사정 세트 중에서 땅 살리기만 하면 평당 500원 더 들어가거든요. 500원 더 들어가면은 1.5kg가 나오면 콩 1kg에 5,000원이잖아요. 100g만 더 나와도 되죠.
100% 투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땅 살리기 50평 하나만 더 써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비가 없으면 퇴비 이렇게 내시면 돼. 근데 이런 퇴비는 미발효된 퇴비거든요. 농협에서 지자체에서 공급한 가축분 퇴비 1등급 톱밥 퇴비가 좋습니다.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퇴비가 없으면 제 땅 살리기를 갖다가 50평 하나 넣고 복비는 150평 내지 200평 하나 넣으면 돼요. 콩전용 복비. 그러면은 그냥 콩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거름에 저기 토양살 춘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거세미가 많이 자르니까. 여긴 노루는 안 오겠죠? 고라니는? 예? 근데 어떻게 잡아요? 가서 뜯어먹으면 손질러 드는 것 같아요. 농협 차원에서 못 오게 해야죠. 못 오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가르쳐드려요? 정말요? 그냥은 안 되는데. 예? 들깨 심으면 안 온다. 예. 근데 이제 고라니는 오면은 고라니가 보게 글씨 떨어지면 돼. 고라니가 볼 수 있는 글씨 출입금지. 그럼 안 와. 근데 이제 고라니가 더 고라니도 문제는 비둘기가 문제잖아요. 콩은 6월 10일 전에만 심으면 비둘기 피해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6월 10일 전에 심는 게 고라니 피해는 훨씬 덜 받는다. 새 피해는 훨씬 덜 받는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뿌리 확보가 잘 돼야 되겠죠.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한 4개월 내지 6개월 간다. 콩은 요거는 50평 하나 쓰면 되고요. 요게 이제 지원 상승 효과도 있고요. 토양의 각종 미량 요소라든가 염류를 분해해서 콩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질소 보존균이에요.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 만드는 이런 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가뭄도 덜 타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이걸 들어가면 부실부실해집니다. 토양이 부실부실해지면은 뭐가 공급이 잘 돼요? 예? 산소가 잘 되잖아요. 아이고 박사님들이시네.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잘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물만 만나면 부실부실거려요. 그 질소 고정을 시켜줘. 인산가리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토양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할 수가 없어요. 농콩 심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 유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걸 잘 해결하려면 좋은 퇴비를 써야 된다. 냄새 나지 않는 퇴비.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땅 살리기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이제 콩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분이 과다되면은 우짜라고 떨어지면은 고갈되고 이 꽃 필 때 고갈이 돼버리면 콩꽃털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2개, 3개씩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추비를 줘야 되는데 이때 거름을 많이 줘버리면 추비가 많으면은 폭발이 돼갖고 또 개화불량이 돼버려 이게 우짜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을 넣으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넣어주면 유기물은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콩이 원할 때 원하는 것만큼만 먹고 자라.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해서 폭식하지는 않습니다.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이 식물도 똑같아요. 근데 비료는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수세가 폭발되죠.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름은 작으면 추비를 줄 수 있지만은 많은 거는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기물을 줘야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착생이 된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까지 비료 효과가 없습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좋은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그러면은 잘 발효된 퇴비 3톤만 넣으면 석회가 필요 없죠. 그래서 아까 콩은 pH가 얼마야 된다 그랬어요? 6.6, 예? 6.7. 예? 6.7. 6.5. 예, 6.5에서 7 정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질 않습니다. 덜 생겨요. 그럼 수확량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20kg에다가 버무리면은 이제 좋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성장 촉진을 시켜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생력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이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거든요. 아까 이 콩뿌리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도 있지만은 근모가 발생이 돼버리면은 이 뿌리 주위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콩뿌리에서 고추뿌리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토양에 들어가 있는 이 미생물은 이거를 먹고서 토양 속에 우리가 낸 퇴비 비료를 분해시켜줘 갖고 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순환 농법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사는 30-40년 경력이 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입니다. 과학. 이 미생물이 져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학을 갖고 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퀴즈가 있거든요. 여기 콩이 있잖아요. 여기 콩. 요 떡잎이 벌어지고 두잎이 벌어지고 새잎이 벌어져 있죠. 여기 이 콩이 어떤 게 본잎일까요? 본잎. 여기 콩잎이 여기 어떤 게 본잎이냐 이거죠. 떡잎 위에 게 본잎이죠. 아닙니다. 옆 떡잎 위에 건 요거죠. 요거. 예? 두 번째 나오는 잎이요. 두 번째 나오는 잎. 요거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콩은 이게 본잎이에요. 요게. 요때 이제 콩팔자가 이때부터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왜 바뀌는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은 비아그라를 하나 드릴까? 비아그라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콩에 이 흑농사정 세트하고 AI 이거는 제가 우리 제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토양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토양에 나타나는 모든 작물의 연작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과습하면 끝나는 거죠. 진밭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토양 속에는 우리가 좋은 탭이나 이런 걸 내게 되면 곰팡이가 작습니다, 일단은. 이 곰팡이 토양 미생물은 콩뿌리에서 나오는 저걸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럼 이 토착 미생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우리가 그동안은 EM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는데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답니다. 넣어주는 농법이 아니라 있는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요거나 AI 소일 같은 걸 갖다 넣어주면은 토착 미생물이 왕창 늘어나요. 이 토착 미생물이 늘어나면 질소 고정도 시켜주고 염류 분해도 시켜주고 우리 칼슘, 마그네슘, 철 이 3대 원소가 모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공급이 되면은 녹인병, 균핵병, 시름병, 무름병 이게 안 나죠. 특히 고추에다 사용하면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양분을 균형적으로 해결만 해주면 연작장애가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여기 하우스에 실은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작물의 뿌리 아까 뿌리 보시면 뿌리털이라고 있잖아요. 이 뿌리털 주위에는 좋은 미생물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콩뿌리 여기 하얗죠. 하얗면 이 뿌리에 이 근모가 이게 많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상부가 튼튼하겠죠. 잎이 튼튼하면 광합성 작용을 잘해죠. 이 광합성 작용을 잘하면은 이 탄소를 갖다가 뿌리에다가 공급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염류가 많아. 비닐을 걷어보니까 하얗 소금이. 호랑이는 파란 이끼가 껴있어.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이 뿌리가 튼튼해 버리면 광합성이 잘 되죠. 근모 발달이 잘 되고 양분 공급이 잘 되고요. 이 토착 미생물이 콩뿌리에서 고추뿌리에서 주는 탄수화물을 먹고 엄청나게 잘 큽니다. 토양에 산소 공급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토양 속에 들어있는 칼슘, 철, 마그네슘, 미네랄 공급이 잘 되죠. 이시농도가 2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수탭이나 화학탭을 많이 갖다 내게 되면은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표층에 이렇게 염류가 하얗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이 뿌리가 없죠, 뿌리가. 이 뿌리가 없으면 여기에는 나쁜 미생물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여기 갖다 또 비료를 뿌려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이 안 되죠. 뿌리 발달이 안 되고 양분 이동이 안 되고 유해균이 증식되니까 시드름증이 오는 거예요, 시드름증. 그래서 이 과습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왜 저한테 자꾸 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맞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토양의 원리. 그래서 고추 농사를 짓든 어떤 농사를 짓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만 하시면 된다. 이 땅 살리기 제 탭이 좋은 탭이 갖다 놓고 살립을 간져줬더니 이 부추밭이
이렇게 눈꽃이 폈습니다. 요게 제가 11시에 찍은 거거든요. 요게 아침에 들어가서 하얗게 됐어요. 하얗게. 이 미스텝이 들어간데 이 유효 미생물이 증식이 되니까 곰팡이가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곰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곰팡이와 뿌리,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에다 저장을 해. 이 탄소를 토양에다가 저장해 주게 되면 토착 미생물의 먹이가 돼갖고 연작장애 해결입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철 요걸 갖다가 이동을 잘 시켜줘요. 어제 고추 교육 받으셨죠? 고추 배꼽성병 왜 나요? 교육 받으셨어? 왜? 예? 붕서부죠. 근데 어느 날 없어지는데? 어느 날 없어지잖아요. 고추 배꼽성병은 날이 가물고 양분 이동이 칼슘 이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칼슘을 갖다가 계속 줘도 한 나무에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고추에 배꼽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석회결 비백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난다. 그런데 이런 AI 소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칼슘, 마그네슘, 철 이동을 잘 시켜줘 갖고 하루면 이동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썼던 칼슘은 뿌려주고 한 달 돼야 30cm밖에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pH하고 염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들리시나요, 뒤에? 예. 그래서 식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시켜주고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서 식물의 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수분과 영양분과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죠. 그래서 이 토양의 미생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만 그러는 게 모든 작물이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시에 지금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연작장애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요거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데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하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고요. 이 생육에 필요한 질소가 30 내지 70% 이제 고정을 해갖고 이제 보내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은 아까 얘기했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안 되고 잎만 커버립니다. 잎만 커.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타작물보다 이제 질소 수탈이 적다. 그러니까 인산은 이제 마디수를 증가시켜주고 분지 발육 촉진시켜주고 착엽수가 증가되고 뿌리옥 박테리아 이걸 발달시켜주고요. 가리는 이제 입에서 얻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콩알에 저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할 때는 종자 발화 후 2주경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AI 소일 연작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탄소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 모든 작물은 이 칼슘이 그동안 왜 이동이 안 됐냐면 이 분자 크기가 커서 안 된 거예요. AI 소일은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집단 유동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이 있는데도 이게 토양의 pH가 안 맞아서 염류 때문에 이게 이동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일소 현상도 훨씬 덜 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인데 식물은 12가지 미량요소 갖고 큽니다. 12가지. 그래서 질소는 옛날 요소는 한 포대에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요소가? 어떤 분이십니까? 46%.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빨리 나오셔요. 선물 하나 드릴게. 아유, 우리 어르신도 비약을 하드려야겠네. 이렇게. 예. 그래서 요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46%. 그래서 다량의 원소로 알지만은 철, 아연, 망강, 구리는 이제 미량 요소거든요. 이 12가지 원소 때문에 모든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칼슘이 많으면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이 결핍되고 칼슘이 과잉되면 철하고 망간이 결핍되고 요 칼슘은 어제 교육받으셨잖아요. 칼슘 부족은 이제 붕소가 있어야지 이동이 되고
질소가 많으면은 가리결핍이 일어나고, 가리가 많으면은 가신결핍이 일어나고. 이거 농사꾼이 어떻게 맞히느냐? 이거 못 맞히죠. 이거를 맞히는 건 좋은 퇴비만 쓰면 이거 저절로 맞습니다. 저절로. 근데 여러분들이 미스퇴비하고 화학비를 많이 내니까 여기에 이게 깨져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추가 이제 배꼽성병이 나고, 도마도 배꼽성병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염류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깨어나고, 게다가 며칠 가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나타난다. 염류집적이 돼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설 재배가 아니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pH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농사에. 그래서 pH가 0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술센터에서 콩농사 심으실 분들은 이 pH 검사를 하셔갖고 이 부족하면은 꼭 저걸 넣으셔야 됩니다. 이 pH가 낮아지면은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이게 독작용을 하고, 몰리브덴, 붕소칼슘 이런 것들이 이용도가 떨어져요. 콩에다가 여기 몰리브덴 섞어서 뿌리시는 분 있나요? 몰리브덴? 왜 뿌리실까요? 몰리브덴? 교육했어요. 예? 교육을 했다고요. 몰리브덴 뿌리라고. 그래서 그냥 섞으신 거예요? 이 몰리브덴을 섞어주면 뿌리옥 착생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아까 엑스칼리버 골드예요. 이거면은 저거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절로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의 pH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콩은 pH가 맞지 않으면은 저기가 그 토착미 생물도 활성화 안 되고, 뿌리옥 박테리아도 활성화 안 되고, 작물도 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꼭 맞춰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늘 보실래요? 요 마늘은 뿌리는 잘 나왔는데 이분이 한 2만여 평 마늘을 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자라질 않아. 7,000평이. 손은 많이 길러갖고 걸으면 잔뜩 갖다 놓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늘은 땅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뿌리가 더 길죠. 요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카톡으로 전화 온 거를 그럼 토양 검사를 한번 해봐라. 토양 검사 해보니까 pH가 4.4예요. 잘할까요? 유기물은 많아. 다 좋아. 이씨만 조금 높죠. 그러니까 pH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콩도 저게 안 맞아 버리면 심으나 마나다. 그래서 여기는 또 밭에다가 심으니까 꼭 토양 검사를 해 주십사는 얘기예요. 이 산도가 6.5 했을 때 목과 뿌리가 제일 이렇게 잘 내려옵니다. 5.2, 5.3일 때는 내려오다가 말죠. 이 원인이 이겁니다. 우리가 6.5에서 7.0일 때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는데 pH가 4.5가 가니까 여기에 질소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돼. 그리고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pH가 높아지면 이제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또 이시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양 검사를 하셔야지 알고 농사 지셔야 효과적이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다량의 원소 100분율이고요. 여기는 있으나 마나인데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몰리브덴은 그래서 콩에다가 섞어치게 되면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이 잘 되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 칼슘, 철 요것만 이동만 잘 시켜줘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이게 뭘까요? 부추죠. 이 부추는 토양이 저농도에 있을 때 모든 식물은 뿌리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 이런 것도 뿌리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양분을 쭉쭉 끌어올리는데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 미스텝이라든가 유박을 많이 쓰게 되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입금마른병이 생겨버리죠. 대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염류가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콩은 어떻게 될까요? 콩도 마찬가지. 입이 말려버립니다. 이게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유박퇴비를 쓰실 때는 한 달 전에 갖다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뿌리를 장해주는 요인이 무이스퇴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스장애도 나오고 부패세균이 나오고요. 또 이제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쁜 미생물 때문에 이제 좋은 미생물은 이제 죽어버리는데 이 과도한 과도한 시비라든가 이런 건 염류장애, 여행의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통기성 습해 현기화가 되고요.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썩는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그래서 세균 발달이 안 되니까 뿌리가 개세니까 양분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게 이제 시드름병이 나고 고추에도 역병이 나고 이런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추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콩을 심을 때 여기 이제 토양의 온도가 15도 이상 될 때 유지할 때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월 10일 정도 되면 요 날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월 10일에서 15일 전에 심어야 새 피해도 덜 받습니다. 새 피해도. 그래서 온도가 맞아버리면은 이 19도 평균 기온 5일 만에 나잖아요. 온도가 안 맞으면은 뭐 10일도 가고 15일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가 여기는 한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도 요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80에 30cm 정도 심는 게 좋겠다. 됩니다. 이제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은 기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심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땅에서 이제 먼저 박지 않습니까? 콩은 싹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작물은 뿌리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콩 파종 후에 이 제초제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 40일 정도가 이제 문제되는데 이게 이제 40일이 제일 문제인데 이 제초제 쓰는 거 제대로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럼 품값을 주셔야 되는데 품값. 이 농콩하고 틀려갖고 이 밭콩은 이 배랭이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 400리터에다가 이 바테스타 듀알유제 요거 5병, 소나란 5병, 아시메 2병 요렇게 해갖고 800평에다가 충분히 주시면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주시고 만약에 이제 비가 오늘 콩을 파종했는데 내일 모레 비가 온다. 이러면 제초제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약층이 내려가 버리면은 발아야 된 뿌리에 다 버리면 콩 약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열흘 천기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농사꾼이면은. 그래서 콩을 파종하고 나서 3일 안에 이제 제초제를 뿌리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발 제초제를 그냥 파종해 가면서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약을 못 뿌리실 때는 이 바테스타나 듀알립제 요거 뭐 다 농협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뿌리고 나서 15일 안에 다시 한번 뿌려 주셔야 돼요. 15일 안에. 콩 나온 데다가 다시 한번 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풀이 나왔다. 요 방법만 잘하면 풀 훨씬 더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패해버리면 이제 배랭이만 죽이는 원사이드, 나부 이런 것들 갖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콩교육 다니면서 요걸 가르쳐줬더니 하여튼 품값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제일 문제는 제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콩은 심어놓고 40일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잘 해결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이제 품값 되셔야 돼요, 올해는. 예. 라스만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예? 라스만 뿌려가지고. 나스는 화분가만 잘 잡아. 이런 배랭이만. 그래서 듀알이나 바테스타는 이제 화분과 광엽초를 동시에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초제는 모든 농약은 약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써도 되는데 토양에 따라서 조금 더 쓸 때가 있고 모래땅 같은 경우는 더 약해가 심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초제는 제가 가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비가 많이 들어간 밭들은 제초제를 좀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제초제 쓸 때 노타리가 잘 돼야 돼. 흙이 덩어리가 많으면 뒷면이 안 맞아 버리면은 거기서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잎제 뿌리는 것보다 유제를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골고루 뿌려줘야 된다. 그리고 노타리 잘 치셔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랭이 나와버리면은
며칠 있다 비 한 번 맞고 나면 호랭이 새끼 쳐나가죠. 이거 감당 못해요 이거. 여기다가 단골 갖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해나죠? 이거 손드는 겁니다. 손들어. 그래서 이 콩은 심어놓고 제초제만 잘 뿌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수량만 떨어졌다 뿐이지 수량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가 잘만 해결되면 된다. 이상 끝. 됐죠? 이제 교육 더 안 해도 되죠? 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논콩 재배하시는 분들 또 논 옆에다가 제초제, 저기 뿌리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밭제초제가 논일로 날아가면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주위 논에 있는 데는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요거는 서천입니다. 서천. 여기가 3만 평을 이 콩을 심었는데 요게 출친대가 제익스칼리버 처리한 거, 안 한 거. 한날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콩뿌리 보셨죠? 그렇게 차이 납니다. 발화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 요게 이제 콩이 이게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이거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 뽑아야죠. 하나 뽑아야 돼요.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 뽑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아까 같이 그렇게 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개 중에서 요거를 뽑던 저쪽 가장이 걸 뽑아갖고 뽑아주시는 게 좋죠. 콩이, 이게 아까 이제 번잎이라고 했잖아요. 여긴 기계 수확을 안 해죠. 기계 수확해요? 이 콩은 기계 수확을 하려고 하면 착립고가 높아야 돼. 이 콩, 첫 번에 열리는 콩하고 저기 한 15cm 정도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벌어져 있을 때, 아까 F100이 비아그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순치기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물 한 말에 한 뚜껑을 타서 주는 겁니다, 요때. 요때 한 말에, 여기 있네. 한 뚜껑을 타서 주게 되면은 콩이 격가지 발생이 잘 되고 키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4만 평, 5만 평 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치기를 합니까?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요때 저 F100을 한 뚜껑을 타서 주게 되면은 격가지 발생이 잘 돼요. 그래서 요때 콩팔자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 이때. 아까 같이 이렇게 3개가 심어지면은 3개도 괜찮아. 4개, 5개가 돼버리면은 이 콩이 경합에 의해서 누가 잘 크나 서로 키재기 자랑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3개, 4개 버리면은 한 대에서 콩 50개, 60개밖에 안 달려요. 어떤 건 30개도 안 달립니다. 여기서 수확량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섞어줘 버리면 되죠. 이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분도 많이 지니까 소금질을 못하는 거, 소금질을.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 양반은 이제 약 처리를 잘하니까 1.3kg 아까 나온 거예요, 1.3kg. 잘하시는 분들은 1.5kg, 2kg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 잘하시면 2kg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콩이 이렇게 죽죠.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배수 관리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 집주인 콩파종 비 오기 전에 일찍 끝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만 정말 일찍 끝났네.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왜 꾸진 하늘 원망하시는지 끝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논콩을 안 하니까 이건 덜 할 겁니다. 논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습.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죠. 다 죽었죠, 이거. 이렇게. 네, 실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15일 된 건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거 다 형성이 됐어요, 여기. 이때서부터 꽃필 때까지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콩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처리 안 한 거는 키는 커더라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기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물속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될까요?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배수 관리를 박콩을 하시더라도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인데 이 콩은 이 뿌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토양 속에 10% 정도 이상 들어가야 돼. 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넣어줘요? 넣어줄 수 있나요? 뭘로 넣어줄까요? 뒤집어서? 콩 심어놨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콩 매기 하실래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까요? 예? 교육 컷했네 또. 퇴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퇴비요. 땅 살리기 넣으시고
그걸 넣어야 이 미생물이 객토를 해주잖아요. 이게 뒤집어 주잖아요. 부실부실하게끔. 그래서 아까 좋은 탭이 누르는 겁니다. 좋은 탭이. 그러던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트 육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적심해 갖고 나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딱 2개 심어 갖고. 그래서 포트 육묘면은 새 피해도 덜 받고 이제 제초제 이것도 이제 덜 할 수 있고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입니다. 콩은 이제 심어 갖고 35일 정도 되면 이제 개화가 되거든요. 여기 심어서 여기 요 꽃 피는 요 시기에 개화돼 갖고 이 시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요 시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 꽃 필 때. 꽃 필 때 거름이 떨어지면은 이 꼬토리 수도 적어지고 콩알도 적어지고 덜 열리는 거거든요. 콩은 이제 대개 이 선풍 같은 거 한 120일이나 125일이면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2개 나왔을 때 요거 한 뚜껑.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요 FF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2가지를 섞어 갖고 3번 내지 4번을 주시는 거예요. 연면살포. 이때 뭘 줘요? 노린제약, 진드물약 줄 때 그냥 같이 섞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콩이 절간도 짜버리고 또 콩 착과도 잘 되고 한 꼬토리에 3개씩 탁탁 베기죠. 콩은 이 줄기가 커져 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2자 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키가 크면 쓰러지지. 예, 키가 크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콩은 이렇게 돼서 이제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이걸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꽃 필 때서부터 3번 내지 4번 정도는 그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 순치기를 우리가 콩을 6월 10일이나 15일 심으면 7월 말 이전에 이제 꽃이 피는데 뒤늦게 이 순치기 해버리면은 여기서 격까지가 안 나와. 그래서 콩은 마디가 7마디 이하였을 때 순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커버리면 이제 이 양반은 이렇게 하는 것도 양호인데 이 치기를 갖다 확 날려버리네. 근데 그 이후에 거름이 없으니까 또 일기가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수는 안 나오니까 안치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두 칠 때는 5마디에서 7마디 이하에서 쳐야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적심을 안 하려면은 아까 2잎 나왔을 때 FF 한 뚜껑 그리고 꽃 필 때서부터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길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자식 길어버리면 이게 왜 길어져요? 100에 심어 놓으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넓게 심으면 이거 길어지지 않습니다. 연면적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됐을까요? 뭐 수분이 많아서요. 아, 우리 사장님 잘하시네. 이거는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예. 공부 잘하시는 분은 계속 상 타시는 거예요. 이게 진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베네평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을 때 감을 잘 맞추셔야 된다. 이게. 진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며칠을 못 참아 갖고 남이 심으니까 그냥 진 땅에 갖다가 붙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황화 증상도 나타나고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안 되고 질소를 흡수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소비료 뿌려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야지 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진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콩꽃들이 몇 개예요, 이거? 새도 새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려야 되거든요. 이제 콩의 꽃자루가 이게 하나에 많게는 꽃이 한 꽃자루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이게 8개. 이게 다 결실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콩꽃이 이렇게 피죠. 이제 개화가 돼 갖고 한 15일경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실래요? 이 연면살포를 왜 해줘야 되느냐? 뿌리 기능이 저할 때 습해 고온 농도장애,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미량요소 결핍 방제. 또 이 FF하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분지 발생이 잘 되고요. 절간이 짧아지고 또 모든 작물에 쳐주게 되면은 이거는 작물의 수확을 일주일 앞당겨 줄 수 있어요. 일주일. 콩에다가 이 2가지를 주게 되면요. 꽃에다가 2가지 주면은 콩 9월 말 정도 되면 여자까지 딴 꽃보다 매달려 있는 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주시면 좋다. 이게 노린재 피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이 노린재 피해 날 때 해주고요. 이분은 이제 화성에서 45,000평 농사를 짓습니다. 콩을. 그러니까 제가 교육하는 유튜브를 보고 이분이 지난해 퇴비 장사를 하셔. 일반 퇴비 5,000원짜리. 근데 우리 비료를 500풀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반은 소금 작업을 하고 반은 안 했는데 수확량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저기는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콩 심어놓고 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 많이 발생되죠. 이것 때문에 농사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1령, 2령, 3령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색깔이 변해져 버리면은 안 죽습니다. 농약을 줘도. 그럴 때 저 BBM이라는 걸 같이 섞어주게 되면 잘 죽습니다. 이게 속을 그냥 다 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된다. 저게 이름이 청벌레가 맞아요? 파밤나방, 담배나방 뭐 이런 것들이 다 덤벼요 지금은. 예, 이렇게 해서 이 콩이 이파리가 어때요? 쪽쪽 섰죠. 늘어져 있질 않죠. 이렇게 늘어지질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쓰러지지도 않고 공간이 콩꿀이 여기서 통로가 들어가들 달락말락할 정도. 제가 옆에서 사진 찍어서 그런데 그렇게 돼야 통풍도 잘 되고 좋습니다. 소금질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 집의 거거든요. 2개 딱 남겨놨죠. 이렇게 소금질을 해주니까 좋죠. 이렇게 꼬투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웃자라면 아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연면적 확보가 안 되면 밑에서 콩잎이 떠요. 누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콩 수확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콩 꼬투리가 이렇게 콩집이 굵어야 됩니다. 그래야 콩알이 크죠. 요거 4개씩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콩이 클라 그러면 이게 3개 백이고 이게 4개, 콩집이 커야 돼요. 이게 클라 그러면 아까 꽃 폈을 때부터 양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기에. 꽃 폈을 때 양분이 떨어지면 이렇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콩이 꽃 폈을 때 노랗고 양분이 떨어지면 그때 질소질비를 줘야 돼. NK를 섞어갖고. 연면식 해도 돼요? 연면식 아까 그 사장님들은 질소질비요. 그런 거. 여기서 조금 타서.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더 좋은 거 그 비아그라 드렸잖아요. 예. 그 비아그라를 뿌리면은요, 콩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이나 밤이나 뻗쳐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파리 아까 다 썼잖아요. 이렇게 되죠. 콩꼬투리가 이렇게 비대가 되죠. 종실이 이렇게 비대가 되고요. 요거 아까 그 집 꽃 저기거든요. 콩.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선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소금 작업을 왜 하는지. 예? 그래서 소금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사장님 230개라고 그랬잖아요. 요 뿌리는 225개, 요 하나는 122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340개가 한 포기에 달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콩꼬투리마다 이 3개씩 알이 다 베겼다는 거죠. 여러분 콩 이렇게 베기던가요? 예, 잘 된 건 이렇게 되는데 베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이 꽃이 폈을 때 이 2가지를 갖다가 3번 내지 4번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웃자라지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꼬다리가 한 꽃에서 여기 하나, 둘, 8개입니다. 8개 여기가. 근데 3개씩 다 베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연면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개 심어야 될까요? 드물게 심어야 될까요? 드물게 심어요. 예, 드물게 심어야 되겠죠. 가지 심으려면 드물게 심어야 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 집 콩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집은 파종기를 심었는데 그냥 줄줄 부어놓고 간 거예요, 부어놓고 간 거. 너무 많으네요. 예. 이 집에 이거 30개, 20개도 안 돼, 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이거 다 섞어줬으면은 아까 340개는 열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 개예요? 6개, 8개 다 해도 이거 200개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중요하고 소금질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시면 되죠. 노린재가 먹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콩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 해충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 불마른병, 이게 콩에 이게 좀 이쪽 지역이 농콩은 좀 덜 옵니다. 이쪽에 많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약 줄 때 이 두 가지만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이 불마른병, 들불병 이런 건 세균성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콩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곰팡이가 90%입니다. 90%. 10%가 이 세균성 병인데 이거 방제만 잘 해주시면 되죠. 이 진딧물도 마찬가지죠. 콩에 진딧물 꼈다면 이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약이 속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딧물이 별로 안 끼던데요. 그렇게? 사장님은 방제를 잘 하셔서 그렇지. 이제 어느 애는 많이 끼고 덜 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제를 좀 잘 해주십사. 이 황화 증상 아까 같이 이렇게 베개 심어놓고 비가 많이 오는 애 이렇게 되면은 콩농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성숙기 예밭이고요. 이 콩농사에서 이 미라병 있잖아요, 이거. 자반병. 여기도 나타나나요?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제 고온에다가 이제 과습해버리면 이게 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해 이제 영순에 가면은 이제 콩을 이제 언제 심냐면 그 사람들 양파 수확하고 콩을 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반병이 지난해 많이 왔는데 아까 저희 거 두 가지 쓴 데는 두 집 있었는데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가지는 약 추정마다 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우리 사장님들이 생산한 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선해서 두부공장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질소가 부족이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허약해 돼 버리죠. 이렇게 해서 잘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기형 증상도 나타나고 이 칼슘 결핍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 콩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양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토양에다가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콩은 꼭 소석해 쓰라고 그랬잖아요. 땅콩 재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이나 콩은 석회 요구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써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분이 결핍이 돼버리면은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죠. 마그네슘 결핍만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AI 소일을 쓰게 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콩꼬토리가 이렇게 이제 변색이 되고 발화가 불량되고 이 마그네슘 결핍되는 거 여기는 요게 좀 종종 나타날 겁니다. 연맥과 연맥 사이가 이렇게 황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F100에다가 마그네슘을 같이 쳐주게 되면 요건 일주일이면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농협에다 취급하고 있는 거니까 농협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콩도 이 바이러스병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콩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이제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이런 것들이 붙지 않게끔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불마른병, 들불병, 세균성 전문인병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성 병이고요. 아까 같이 역병이라든가 이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 그래서 아까 약 줄 때 F100 하나를 떡을 주게 되면 세균성 곰팡이를 동시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노린재 피해들이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콩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톱다리 개미 노린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약을 주기 싫어도 3번 내지 4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 피해를 방지 못하게 되면은 콩도 변색과도 나오고 수확량도 떨어지고요. 그냥 콩농사 손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 따라서 많이 오고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제 콩대가 이렇게 이제 괴저바이러스 여기가 이렇게 꺼멓게 돼갖고 뚝뚝 부러지고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초세가 약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이런 것들. 이 녹인병 이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병. 여기 이제 진밭에서 이제 물고인 자리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은 물고인 데서 나타나면은 문제가 되니까 배수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머리 고랑을 잘 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안 내주시고
요 미이라병, 고온다습에 칼리 결핍이 될 때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나면은 아까 이 자반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 주십사는 거예요. 이렇게. 단저병, 이것도 비가 많이 오는 애, 이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거 발생됐다 그러면 이 단저병 포자 하나가 1cm만 돼버리면은요, 비바람만 쳐버리면 이게 수천 개가 날아가고요, 콩농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약제 줄 때 같이 쳐주게 되면은 종합방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십사는 얘기죠. 이 불마른병, 이게 이제 그냥 불탄 개 가지고 오므로들서 이거 해죠. 들룰병하고. 이건 이제 세균성 병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종자 소독을 잘하고 하면은 훨씬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런 병들이 안 나타나죠? 여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제가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쪽 지역은 이제 한수 이남보다 온도가 서늘하고 저기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장단콩이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이 아산만, 사켜천, 서해대교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발생되니까 약 줄 때 이 두 가지 섞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가 됩니다. 이 들불병은 이게 이제 불탄 개 가지고 오므로도 다 타버립니다, 이게. 이런 병들이 비 오고 나서 온도가 높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썩은 병, 지제부 밑에 썩는 것들은 좀 나타날 거예요, 이거. 이것들도 조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자주무늬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세균성, 이것도 좀 많이 나타나는 병이고요. 이 신가루병은 어떤가요? 날가 물으면 장마 이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콩에도 이거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등록된 약제 줄 때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됩니다. 이 신가루병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요게 이제 밀라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물로 씻어주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요 균이 여기에다가 서리빨만 침을 박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물으면 다시 포자가 형성되고 바람에 날려갖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제 응애, 이 콩에 이 응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맞은 거 모양 군데군데 노랗게 됐을 때는 응애 피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잘 모르시면은 갖고 기술센터에 가서 현미경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쥐같이 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제 이꿀파리 피해도 이거 많이 나타나죠. 이거 굴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나게 먹이는 거. 그래서 이건 살균 살충제 줄 때 주면은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린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요게 이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인데 이게 콩에 제일 많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나타나면은 초기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옆집에 나는 약 주고 옆집에 안 주면 옆집에 갔다 다시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이 나타날 때는 옆집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방제를 하셔야지 방제가가 높아지고요. 요게 또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 풀밭 이런 데도 좀 주셔야 이게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노린재 먹어보니 콩이 다 이렇게 되죠. 상품성이 없죠. 그래서 어렵게 농사 지신 거 수매 못하고 불저기가 되니까 이런 방제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재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나방 아까 보여드렸죠. 아까 그런 나방, 이런 콩 입마리 나방, 이거 피해가 해에 따라서 이게 많이 오고 들어오고 해요. 이때 이거 같이 섞어 주시면 아주 방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콩은 이때 잡아야 돼. 이게 모든 나비 때 잡아줘야 알에서부터 이게 다 방제가 되는데 이때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이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커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성충 때 잡아주지 않으면 피해가 크다. 이 거세미 나방, 이 미숙탭이 내시는 분들이 이게 거세미 나방 많거든요. 그래서 콩밭에다가 이 토양 살충제를 주실 때는 3kg 갖고 300평용이잖아요. 150평 내지 200평 조금 더 세게 주셔야 됩니다. 이 거세면 그래도 괜찮은데 군방이 나타나면 더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 살충제 주실 때는 그냥 우리 여기 소장님 계시잖아요. 제일 좋은 약 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또 장단콩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우리 소장님 아신 지도 한 20여 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콩에 대해서 또 모든 작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상담사님하고 의논하시면은 이런 거는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담배나방, 거세미나방 이것들이 색깔이 변하면 안 죽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나비 때 잡아줘야 되고 1령, 2령 때. 이 4령, 5령 가면은 농약 좋은 거 2가지 섞어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BBM에다가 이제 흡수 촉진제 같이 섞어주면은 일방타진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재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작별로 이제 농약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실 때 우리 상담사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돼. 이 프레바톤이나 이제 알타코아나 이런 약들이 같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같은 약을 주니까 더군다나 내성이 와서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작별로 하니까 우리 이제 상담사님하고 의논을 하시면은 중복살포는 하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콩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